그래서 1차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교육학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학은 모의고사는 아예 풀지 않았고 기본서라고 하죠. 굉장히 두꺼운 기본서 두 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또 교육학은 단권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교육학이야말로 정말 내가 키워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일 큰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인데 하도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만 거의 3년 내내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니까 항상 여기 앞에 이런 기출 문제를 끼워서 내가 이거를 전체를 다 훑었으면 그것이 최근의 기출과 얼마나 맞는지를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 출제 빈도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꺼운 걸로만 공부를 하면 시간이 없을 때 빨리 훑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랭크를 만들었어요. 전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교육 과정, 어떤 거는 뭐 교수 학습 이론 이래서 이제 블랭크를 만들었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키워드만 뚫어놓은 블랭크, 두 번째는 이런 것까지 곁다리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블랭크. 그래서 1번을 위주로 평소에는 공부를 하고 시험이 다가오거나 내가 너무 키워드만 했던 것 같을 때 2번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안을 택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학은 사실 키워드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활용 방안이라든지 깊은 것을 물을 때 내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블랭크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단권화인데 블랭크를 뜬 단권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거를 단권화로 다시 정리를 하셨네요. 그 과정이 어, 있었네요. 네네. 그 과정은 있었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놓은 단권화가 아니고 그것을 다 빈칸을 뚫은 단권화. 그러니까 그 빈칸은 항상 빈칸으로 내버려두고 내가 그 단권화를 볼 때는 내가 계속 읽기만 했던 것을 인출할 때 저는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교육학은 저는 올해는 이렇게 이 기본서 하나랑 현직 교사들이 쓴 도서를 읽는 것을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 방법을 처음 택하면서 재수 때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그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책 있잖아요. 정말 그냥 도서들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5권을 봤는데 저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 수업에 관한 책, 두 번째는 교육 과정에 관한 책. 이 두 가지가 왜 제 기준이 되었냐면 분명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주제나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사실 노량진 강사들의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직 교사들의 경험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좋은 책들을 현직 교사들이 써주셔서 그 책들을 읽고 내가 활용 방안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논술에 녹여서 쓰는 연습을 했는데 정말 이 부분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논술뿐만이 아니고 면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교사가 됐을 때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정말 정말 추천을 드려요. 교육학 논술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쓸 수 있고 채점관이 무엇보다 현직 교사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전공은 초수, 재수 때는 영어학 같은 경우는 정말 대충했어요. 잘 못해서. 그러면서 저는 원서가 중요하다 듣기만 해가지고 원서는 인강에 의존을 했었거든요. 특히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같은 경우는 저에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인강을 듣고 재수 때까지는 내가 인강 들은 걸 대신에 내가 스스로 나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거기까지 저는 재수 때는 끝냈는데 이제 삼수 할 때는 저는 인강을 듣고 특포를 보다 보니까 원서를 읽다 보니까 내가 인강을 듣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게 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2번 정도 시험을 치니까 결국 영어학 통사론 혹은 학교 문법에서 요구하는 게 새롭고 어려운 티어리를 제시를 하고 그 논리를 내가 주어진 시간에 쭉 따라서 룰을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학은 그 어떤 기본서보다 원서를 스스로 읽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작년에서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퇴근하고 특포 같은 거를 그냥 줄글처럼 줄줄 읽었어요. 마치 일령을 읽듯이 그냥 눈으로도 읽고 말로도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어서 읽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밑에 나온 예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좀 머릿속에 그려갔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삼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원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원서를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사로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사실 의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초수 재수 때까지는 뭐 AEP랑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자음 모음표만 정말 줄기차게 외웠다가 이제 그것도 올해 기간제 생활을 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주면 수능이나 이런 관련된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이 발음은 이거야 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한 단어의 발음 기호를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지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 그리고 일형, 모고, 기출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이제 정확하게 발음 기호를 보고 외워서 내가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그 발음 기호가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어떤 단어를 봐도 나는 대충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의문론 문제에서 제시하는 티어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확하게 발음 기호를 알고 있어. 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문법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문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굉장히 긴 문장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구문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법은 뭔가 나한테 영어로 물어보면 내가 영어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 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절로 생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교사가 되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고민을 하시면서 연결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읽고 문제 풀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고 이제 삼수할 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일을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수업하는 것과 나의 시험을 연관을 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 결국엔 나의 기간제 생활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어서 이제 그 방법을 택했고 이 방법은 많은 기간제를 병행한 선생님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간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네. 내가 이거를 임용 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수업 환경에서 교실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를 네. 하시면은 더 이해도 잘 되고 결국에는 답안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소리내서 공부를 하는 성향이어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발음을 직접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원서를 직접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사실 소리내서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하시면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말하면서 언어를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음도 직접 해보고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문법까지 얘기하셨는데 또 이어서 전공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제 뭐 일형이나 연교가 남았는데 사실 저는 일형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모의고사를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를 푼 영역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들었던 강사는 항상 모의고사 회차에서 1등 답안이랑 2등 답안을 제공을 해줬거든요. 본인의 모범 답안이랑. 그러면 항상 그거를 다 프린트를 해서 내가 쓴 답안과 어떻게 다른지 연교에서 노티스 더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항상 반복을 했어요. 이건 이제 재수 때부터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합격자는 그 다음에 강사는 이 키워드를 썼네 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왜 이 키워드를 썼지? 이 글을 어떤 논리 과정으로 읽었더니 이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이 답안에는 이게 들어갔는데 내 답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의 논리 과정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구멍이 생겼는가? 를 항상 생각을 하고 또 합격자 답안 같은 경우는 루이스 카페나 이티 카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빠짐없이 다 다운을 받아서 내 답안이랑 뭐가 다른지를 꼼꼼하게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합격자의 사고 과정 혹은 어떤 답안을 도출하는 논리력 이런 것도 보고 합격자의 표현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글을 깔끔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키워드를 써도 그분들은 뭔가 더 깔끔하게 쓰고 내 답안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 답안의 기준은 항상 합격자의
그 답안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정말 추천을 드려요. 연교도 마찬가지로요. 선생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학 모고도 안 푸시고 따로 전공 모고도 일용 문학을 제외하고 모의고사도 안 푸시고 혹시 따로 모의고사를 풀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출 문제가 항상 제일 기준이 되고 제일 퀄리티가 좋다라는 말을 항상 들어서 자연스럽게 제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영어학이나 연교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어쨌든 다 그 모의고사의 소스가 원서에 있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직접 원서를 봐서 경험주의자적으로 내가 직접 봐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퀄리티가 있고 좀 길고 새로운 지문을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기출이 아니면 뭐 수능 교재 같은 걸 많이 추천하긴 하지만 되게 지문이 짧아서 저는 비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들의 모의고사를 풀었고 그 과정에서 강사의 답안의 키워드, 그다음에 내 답안의 키워드를 비교할 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일형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출보다는요. 1차 공부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답노트? 사실 시험 당일에 챙겨갈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작년이나 올해 이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이제 오답노트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정문, 비문이 헷갈리는 예문들 적은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는 그 바인딩 티오리를 어려워했는데 SOR이 합쳐져 있는 뭐 바인딩 티오리의 예문들 그런 것들만 추려서 가져갔고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실제로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서 그 옆에 나의 사고 과정이나 뭐 내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키워드들을 정리한 것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교도 있고 영어학도 있고 일형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기출을 푸는 전략을 적은 거죠. 사고 과정과 논리 과정을 적은 거죠. 그 과정에서 이 키워드는 필요해, 이 키워드는 괜찮아 이런 것들을 적은 건데 시험 당일에는 뭐 새로운 것들이 외워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걸 뽑아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정말 이것만 읽으면 기출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기출이 요구하는 사고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여기 써져 있는 걸 읽으면 뭐 A를 보려 해라, 뭐 A의 의미를 써라, 플러스 A와 Y를 묻는 것, 뭐 연관성 찾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내 사고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을 넣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오답노트를 꼭 만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